네,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요. 현대차 삼성동 사옥이 올해 착공이 된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인하가 6개월 연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내년도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의 일환입니다. 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일단 소득주도 성장을 조금 힘을 좀 빼는 게 아니냐. 그리고 기업이나 시장, 투자 이런 쪽으로 무게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마디로 정책 기조가 좀 바뀐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그 정책 방향 보셨죠? 네, 간단히 봤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총평을 먼저 좀 듣고 싶네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하나는 내후년에 총선이 있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책은 공무원이 만들었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네. 조금 이게 부정적인 반응이시네요. 일단은. 예. 공무원이 만든 공무원을 싫어하시는 분이 들으시면 부정적인 반응. 아니, 그 뉘앙스가 공무원이 만들었다. 그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신 것 같아서. 네네. 어떤 뜻이에요? 공무원이 만들었다.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박근혜 커버를 딱 떼고. 네.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해에 발표했던 정책이다. 라고 봐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 말은 그냥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거 계속 꺼낸 거다. 여태까지 여기저기서 온 소원 수리상, 그 다음에 공무원이 늘상 해왔던 어떤 정책 수단, 이런 거 그냥 다 적은 거다. 대표적인 게 개소세 6개월 연장. 개소세요. 자동차 개소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공무원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구태의연하다. 일단 공무원들이 만들었구나. 이거는 구태의연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구태의연하다와 공무원들이 받았던 각종 재벌 민원들의 집합이다.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러면요. 네네. 조금 큰 그림부터 좀 여쭤보면요. 네네.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처음부터 주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말로는 그랬죠. 여러 가지 이제 공격도 있고 논란도 있었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한다거나 이거를 약화시킨다거나 이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전체 정책에서 순위에서 좀 밀렸어요. 맨 1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는 말로는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1번으로 했었는데 말로조차도 이제 안 하게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된 지는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1년 전에 혁신성장이라는 의미로 소득주도 성장과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별도 카테고리를 공무원들이 설정하는데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재작년 7월 달에 나온 첫 번째 어떤 경제정책 방향이 이제 딱 6개월 만에 뒤집어지는 상황이 이미 작년 초에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6월에 홍장표 경제수석이 이제 경질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이제 정책 기조의 변화는 가시화된 것이다. 그걸 이제 장하성 실장이 조금 막으려고 어떻게 해보다가 이제 11월 달에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나왔지만 결국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모습, 공무원의 책상 서랍 속에 있던 그런 이 오래된 깃바랜 정책들이 먼지 털고 커버 다시 쓰고 그리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과가 있구나. 내후년에 총선이구나. 그런 생각이 또 확 드네요. 이걸 보니까. 그럼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뭐 성장률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게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에 내세운 게 지금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싶다. 그래서 공공의 투자도 늘리고 민간의 투자도 유도하겠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내년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네. 라는 데 동의하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마치 우리 정부가 내년에는 뭔가 잘 될 것 같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한동안 심어줬었어요. 네. 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네. 그다음에 내년에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 아이고, 120% 동의하죠. 네. 그것을 필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거냐, 또 어떻게 하면 경제가 성장할 거냐에 네. 대한 어떤 시각이 요번에 아주 그 밑바탕이 드러났다. 그럼 요번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어떤 부분이요? 구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네. 대해서 네. 예를 들어서 경제 민주화나 동반 성장을 하는 정책은 이거 경제 활성화 정책이 아닌 것처럼 이거는 경제가 좋을 때 하는 한가한 정책이죠. 예. 이것은 성장 정책이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고 성장 정책은 투자 활성화다. 아하. 결국은. 그리고 급하게라도 개소세라도 휴지를 떼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 생각은 정말로 10년도 더 된 보수 정권에서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이야기,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 소득중도 성장이라는 별도의 성장 어떤 시각, 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네.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네. 여기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활성화나 동반 성장은 성장 정책이 아닌 것처럼 내년엔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하지 말자. 네. 이거잖아요. 이거는 성장과 관계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인 것이거든요. 투자 확대 이것이 성장을 하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10년을 살면서 경제가 하향되는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정책이 활성화 효과가 0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개소세 인하하면 휴지 떼면 잠깐 따뜻해지죠. 네네. 그리고 대규모 토건 사업 일으키면 경제가 또 그 건설 투자 숫자가 당장 GDP에 올라갑니다. 네. 그러나 우리 경제가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반성 하에서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하고 네. 집권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자마자 옛날에 했던 얘기들은 그냥 한번 해본 거였어. 실제로 경제 활성화 하려면 역시 투자 활성화 해야 돼. 네. 재벌한테 니네 초고층 빌딩 지어? 그럼 우리가 뭐 필요한 규제 하나 해줄 거 있어? 우리가 다 해줄게.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버린 거다. 근데 그런 어떤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 한 집권 내년이면 이제 3년 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뭐 최저임금도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 살리는 정책들 펴려고 했는데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한다. 뭔가 힘들어하기 시작한다. 이 정책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기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잠시나마 조금 보류하고 좀 아까 말씀하신 휴지를 떼든 뭐 종이를 떼든 잠깐이라도 좀 활력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네, 진짜 마음 좋게 네. 너그럽게 생각을 해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새로운 성장 전략을 위해서 한 것이 뭐냐?
라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 그 맨 경제에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이 잠깐의 혜택을 주는 그 정책 말고는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정책 때문에 왜 비명소리가 나왔냐? 기본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바로 그 윗 계층. 네. 거기에 대한 온기를 넣는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비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쫙 되어서 결국은 맨 위에 있는 돈 버는 계층들의 부당한 부의 축적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동반성장 정책이 같이 들어갔어야 그래 내가 위에서 좀 내려오는 것이 있으니까 밑으로 많이 좀 내보내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살자. 이게 옛날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없고 나도 밑에를 쥐어짜는 네. 그런 정책보다 훨씬 낫다. 네. 이런 인상을 체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끝에서 불 치고 올라오는데 천장은 막혀 있으니까 급하게 신용카드 수수료 비틀고 이제 이런 정책을 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 그런 정책은 당연히 미봉책이니까 여러 군데서 그러면 이제 뭐 신용카드 업종은 뭐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제 이거 다 내가 못하겠고 네. 옛날로 가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이면 3년 차고 내후년이면은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거해야 되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반환점을 돌려고 하는 시점인데요. 네네. 다시 어떤 정책의 기조를 지금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서 친기업, 친시장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설명대로 따르면 그쪽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죠. 만약에 틀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시점상으로 보면은. 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시점도 시점이지만 네. 그 정책을 추진할 인적 자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아하. 이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장하성을 붙들고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다면 어쩌면 뭐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장하성을 내보내고 네. 지금 청와대나 아니면 기재부에서 그 정책을 믿고 추진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물 건너 간 일이고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지금부터 모든 정책을 이거 3년 전에 나온 정책, 이거 2년 전에 나온 정책 이렇게 대입시키면 거의 70%가 맞을 그런 내용들만으로 쭉 채워질 것이고 네. 내후년에 총선은 이렇게 휴지되는 정책으로 돌아간 그 정책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성희 교수님께서는 냉소적인 시각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이 경제학자라는 직업이 원래가 그렇게 남을 잘 칭찬하는 직업이 못 돼서요. 네, 그러나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그 국민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해도 그래 한번 해봐. 우리가 밀어봐 줄게. 네. 그리고 그 70%의 지지율로 응원하던 그 정부가 결국 1년 반을 허송하고 더구나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이렇게 6개월 만에 진정한 나락으로 떨어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하다. 교수님, 이게 사실 남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네네. 한번 하시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님이었습니다.